봅시다. 바로 갈게요. 11강 1번. 어떤 내용이죠? 한번 보시죠. As you know부터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알다시피 many sports injuries, 많은 운동의 부상이 are treated, 치료된대요. with ice packs. 그러니까 아이스팩으로 치료가 된답니다. 바로 이어서 보자면 the initial impact of the ice. 자, 얼음의 첫 번째 영향은 투부정사 이하인데요. to reduce, 줄이는 거예요. 뭐를? the inflammation and the resultant swelling. 자, inflammation 하면은 염증이고요. 그 다음에 swelling은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증과 그 결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swelling, 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shrinking, 줄임으로써. The blood vessels니까 혈관을 줄어들이게 한다는 거죠. And so, 그래서 slowing down. 이 slowing down은 앞에 나와 있는 shrinking, 이 녀석과 병렬입니다. 그래서 지연시킨다는 거죠. The rush of blood to the area. 그 지역으로의 피가 몰려드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요. 운동에서의 부상은 대부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얼음팩을 이렇게 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이제 하죠. 자, 그러면은 얼음팩으로 이 얼음찜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얼음찜질의 효과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상처 부위가 있어요. 어떤 상처 부위가 있으면은 이 상처 부위가 붓는 거잖아요. 붓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어떤 혈관이 있어요. 원래 혈관이 한 이만하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그 차가운 걸 갖다 대면 당연히 혈관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혈관이 축소됐어요. 됐어? 차가워지니까. 그럼 혈관이 축소가 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피가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피가 이제 천천히 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좋아졌으니까. 됐어? 이게 혈관이 이제 결국에 우리가 뭔가가 이제 뭐 붓기가 생기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그 혈관이 이제 많이 몰려서 이제 결국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길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좀 늦춰준다면은 붓기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기는 게 좀 덜해진다는 거죠. 좀 속도가 지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음찜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요.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러나 the body, 신체는 또한 has an opposite reaction. 정반대의 반응을 가지기도 한대요. 반대 반응이 뭘까? to the cold. 그러니까 차가운 것에 대해서 반대 반응을 가지는데 즉 그게 뭐냐면요. to send extra blood. 추가적인 혈액을 보낸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혈액. 이게 반대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냉기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혈관이 축소된다고 했어요. 그럼 혈관이 축소되니까 원래 요 지점까지 가던 그 혈액의 양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혈액의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액을 오히려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됐어요? 더 많이 보낸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그 차갑게 된 영역에다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됐어? 우리 인간의 신체는 어떻습니까?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운 상황이 됐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바깥 환경이 이제 추운 상황이면은 몸에서 이제 열을 내는 거죠. 체온을 유지하려고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는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 부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다쳤어. 그럼 여기다 우리가 얼음찜질을 딱 하면은 이제 여기가 혈관이 좁아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붓기나 이런 게 좀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차가우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 차가운 부분에 대해서 체온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또 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혈액순환이 돼야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혈액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보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You may have noticed. 자, 이거는 뭐 예시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괄호가 실제로 쳐져 있습니다. 너는 눈치챈 적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현상을요, 스스로. When, 뭐 할 때? You had very cold hands. 너가 아주 차가운 손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손이 아주 찰 때 이런 현상을 아마 알아챈 적이 있을 수도 있었답니다. As soon as you came inside. 너가 들어오자마자 실내로요. 아니면 otherwise 또 다른 방식으로 warm your hands. 너의 손을 따뜻하게 하자마자 they seem to glow. 그들이 즉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좀 빨갛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되게 추울 때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면 막 손이 막 되게 이렇게 뻘겋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느꼈죠. 왜 뻘겋게 되는 겁니까? 피가 몰리니까요.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아니 우리가 애초에 혈액이 천천히 오라고 얼음찜질을 한 거였잖아. 그치? 혈액이 천천히 오라고. 근데 오히려 더 많은 혈액이 쏠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차가운 거 되는 것 자체가 혈액이 좀 천천히 오게 하려고 한 건데 차가운 걸 대니까 오히려 얘를 따뜻하게 하려고 혈액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과학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효과를 따져야죠.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역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포츠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얼음찜질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건가? 그게 아니겠죠.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however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됐어요? Fortunately, however,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the body, 신체는 sends this warming blood, 이 따뜻하게 하는 혈액을요 보낸답니다. 그 부위로요 gradually, 점차적으로 보낸대요. 서서히 보낸대. without causing reswelling, 그러니까 다시 붓는 걸 유발하지 않은 채로 천천히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다? 스포츠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얼음찜질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까지 없으십니까? 자, 따라서 스포츠 의사는요 has given his patient, 그의 환자에게 주어왔습니다. 뭐를? The best of all worlds,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어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그게 뭔데? Reduce swelling and inflammation, 그러니까 줄어들게 된 붓기와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붓기와 염증은 줄어들겠죠. 이게 차가운 걸 대면요. 하지만 increase the flow of curative blood랍니다. curative blood니까 뭔가 치료용의 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용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켰다라는 점에서 최고의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염증이라는 것 자체도 혈액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의 혈액은 사실은 붓기를 강화시키는 혈액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딱 이렇게 찬 거를 대고 이 찬 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체온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반작용으로서 생기는 혈액의 순환이죠. 이거를 치료용의 혈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증가를 시키게 된 거죠. 찬 거를 대면은 치료용 혈액이 더 쏠리게 될 겁니다. 됐나요? 혹시 내용 이해 안 된 사람?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엔 뭡니까? 부상 부위의 치료에 대한 신체 반응에 대해서 이 글은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약을 한번 보자면 냉찜질은 치료성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죠. 그뿐만 아니라 붓기와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부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강에 3번으로 갈게요. 자, 바로 가볼까요? 첫 문장이 요지라고 나왔거든요. 필자가 이제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I라는 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만약 너가 성공적이길 원한다면 I highly recommend, 나는 강력하게 추천한답니다. 뭐를요? Learning to be happy first, 먼저 행복해지는 걸 배우는 걸 추천한대요.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 잡서에 안 썼거든요. 잡서에 안 썼는데 요 부분을 제가 문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정도만 쓸게요. 뒤는 똑같습니다.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You should learn.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요. 왜? 앞에 recommend가 나왔네요. 자, 우리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권고, 뭐 추천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대절을 쓸 수 있고 대절의 동사 앞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됐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나는 강력하게 추천한대요. 너가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됐어요? 배워야 한다고 나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 전에 먼저 행복해지라고 했거든.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보시면 It is possible to become successful. 자, 성공하게 되는 게 가능할 거래. 가능하대. 뭐 없이요? First learning to be happy.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걸 먼저 배우지 않고도 성공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은 사실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불행해도 성공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I strongly recommend against it. 나는 강력하게 권장한답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쪽으로요. 그것에 반대하는 쪽이 뭡니까? 즉 행복하는 걸 먼저 배우지 않은 채로 성공하는 거에 반대라고요. 반대. 즉 먼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성공하기를 권장한다. 똑같은 말 또 한 거죠. 됐어요? 그럼 왜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Because 왜 그러냐면 if you are unhappy, 너가 불행하다면 before you are successful, 네가 성공하기 전에 불행한 상태라면 그러면 너는 are likely to be 뭐일 가능성이 있느냐? even more unhappy after.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자,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필자가 요지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성공 전에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라 해요. 이거죠.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성공하기 전에 행복해지는 법을 먼저 배워. 왜? 그에 대한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불행하다면요. 만약 불행한 상태에서 네가 성공한다면은 그 불행이 증폭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이후에는 훨씬 더 불행해진다라고 했잖아.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을 기준으로 볼게요. 성공. 그러면은 여기는 성공 이전이고 여기는 성공 이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불행했어. 불행한 상태야. 성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불행하다. 훨씬 더 불행. 이게 이유래요. 성공 전에 불행한 상태였어? 그럼 성공 후에 어떻게 된다고? 훨씬 더 불행하다.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성공 전에 행복하다면 어떨까요? 똑같지 않을까? 성공하기 전에 나는 행복했어. 그럼 성공하고 난 후에는 훨씬 더 행복이지 않을까요? 됐어?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직 내용 다 읽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거의 다 알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행복 이후에 또 훨씬 더 행복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치면요, 결국에 성공을 기점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행이나 행복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 이후에는 그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증대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불행했던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해지고 행복했던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성공 전에 나의 어떤 불행한 감정을 없애고 성공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내용은요. 실제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for example, 예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based on my own experience, 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요. 제 경험이 뭐냐면요, becoming financially successful, 재정적으로 성공을 했대요. 오,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대시 나왔는데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experience입니다. 즉 어떤 경험이냐면 of other wealthy people I know,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그것을 기반으로, 즉 경험을 기반으로 했을 때 I have found, 저는 발견했습니다. wealth, 부가, 즉 경제적인 부유함이 to be a personality multiplier 나와 있네요. 방금 제가 말한 거 나왔죠? multiply라는 거는 배가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배가 시키다. 됐어? 그러니까 배로 만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multiplyer니까 이제 그 배가 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격을 배가 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됐답니다. 됐어? 배가 시킨다는 건 다시 한번 뭐야? 증폭시킨다는 거야. 증폭시킨다. 알겠죠? 배로 만든다는 거니까 뭐 신화시키다, 증폭시키다 뭐 다 가능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시에서 설명이 이제 나와 있고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알 수 있어요. 행복. 화살표로 다시 할게요. 행복. 자, 성공했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훨씬 더 행복. 훨씬 더 행복. 이걸 알았어요. 안 나와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격을 배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성격을 배가시킨다. 그렇죠? 훨씬 더 증폭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결국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예시, 이 이유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존에 어떤 성격이 있었어요. 기존 성향이 있어. 기존 성향. 정리하자면, 자, 기존 성향이 있는데 성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더 증폭된 성향이 된다고. 더 증폭된 기존 성향이 된다고. 더 증폭된 기존 성향. 내 성격이 되게 착해. 성공하고 나면 훨씬 더 착해진다고. 내 성격이 나빠. 성공하고 나면 훨씬 더 나빠진다고. 됐어요? 간단하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If you are cruel and unkind, 너가 만약에 잔인하고 친절하지 못하다면, then 그러면 being wealthy, 부유해지는 것은 will make, 만들 거랍니다. You even more cruel and unkind. 여기 나왔잖아요. 너를 훨씬 더 잔혹하고 불친절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불행, 훨씬 더 불행. 행복, 훨씬 더 행복. 기존 성향, 훨씬 더 증폭된 기존 성향.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자, 왜냐하면은 you don't even have, 너는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Survival related reasons.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생존과 관련 있는 이유가 뭔데? To be nice to anyone anymore. 즉, 누군가에게 더 이상 친절하게 대할 생존과 관련된 이유를 안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되게 불친절한 사람이었어. 불친절한 사람인데 근데 어느 정도는 상황에 맞춰서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성공을 했어. 내가 이제 부유함이 생겼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굳이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아부 떨고 이럴 일이 없어지는 거야. 왜? 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무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럼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instead 하고 나왔습니다. 대신에 if you are kind and generous, 너가 친절하고 너그럽다면 그러면 being wealthy, 부유해지는 건 will make, 만들어줄 거야. you more so, 너를 더 그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더 그러하게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더 kind하고 generous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똑같은 말 또 나온 거죠. 더 증폭된 기존 성향을 가지게 만들어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유함은 제공하기 때문이래요. More opportunity for doing so. 그렇게 할 더 많은 기회를요.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친절함과 관대함을 베풀을 말하는 거겠죠. 친절함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증폭된다는 거죠. 저는 확실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야 그 눈빛이 뭐야?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물론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그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였는지 까먹었는데 표준 쌤이었나 딴 분이었나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100억 정도가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나보고 돈이 100억이 생긴다면 사실 뭐 그런 과정을 잘 하고 살진 않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저도 똑같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한 진짜 그렇게 막 더 이상 막 돈을 안 벌어도 될 정도의 만약에 여유가 생긴다면요. 그러면 저는 교육 봉사를 할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그러니까 학원을 계속 다닐 수도 있죠. 학원을 계속 다닐 수도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예전에 고민을 했던 게 실제로 저희 동네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요양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좀 차 타고 한 20분 거리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원래 이제 저랑 와이프랑 둘 다 이제 어쨌든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이런 그 소년 과장이라든가 좀 이런 이제 고아들 얘네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가서 무료로 이제 우리가 교육봉사를 하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는 이제 영어 가르치면 되고 이제 와이프가 수학이나 이런 거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됐죠.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 이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교육봉사 좀 해보는 거 어떠냐 뭐 이러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막 세웠었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져갖고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았어. 됐어, 넘어가. 끝났네요. 지금 끝났네. 자, 그래서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엔 무엇입니까? 부는 성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 성격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화시킨다, 뭐 증대시킨다, 증폭시킨다, 심화시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의어에 제가 다 써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요. 그래서 경제적 성공은 당신의 기존 성격을 심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요약문에서는 deepe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기 전에 먼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불행한 상태라면 훨씬 더 불행해질 테니까요. 됐죠? 어렵지 않죠, 내용? 자, 다음 내용 보고 좀 시작도 하겠습니다. 11강에 수능 단어도 쓰세요. 13강. 이 13강부터가 이제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서연이가 발표한 질문이었지 아마? 근데 그때 저한테 와서 그랬죠? 이게 뭔 내용이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13강부터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표했으니까 이제 뭔 내용인지 알지?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Recent research on brain function. 자, 두뇌 기능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seems to indicate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네요. 뭐를 나타내느냐? 대절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헤미스피어 반구예요. 절반의 구, 반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 반구가 뭐냐? 즉 한쪽이래요. one side 한쪽인데 어느 한쪽이냐면 that seems more in charge than the other. in charge라는 거는 뭐를 담당하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우리가 in charge라는 표현 대신에 responsible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responsible. 우리가 responsible 하면은 뭔가에 책임이 있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책임이 있다는 게 뭡니까? 담당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상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디아더를 쓴 건 뭐냐면요. 반구라고 했잖아. 뇌의 절반으로 딱 잘랐을 때 여기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원 사이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디아더 사이드가 돼야겠죠. 나머지 한쪽이니까. 됐죠? 그래서 나머지 한쪽보다 더 많은 거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쪽. 됐어? 더 우세한 반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 이어서 보자면 for perhaps 아마도 90% of people 90%의 사람들이 this is the left hemisphere 이게 좌반구일 거랍니다. 좌반구.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약간 상식적인 설명을 하자면 보통 우리가 좌뇌가 몸을 딱 반으로 갈랐을 때 우측을 지배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대로 우뇌가 좌측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90%라는 얘기를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발달이 됐다는 거고 오른손이 발달했다는 거는 좌뇌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90% 정도의 사람들이 뭐다? 이 좌반구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보다 더 우세한 반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brainwave, 뇌파 연구가 seem to indicate 또 나왔어요?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대절이야처럼 보여주는데 the dominant hemisphere 우세한 반구가 is somewhat 다소 more electrically active 더 전기적으로 활발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것도 상식적인 거 뇌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 신호가 더 활발하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이 활동적이라는 거겠죠. 뭔가 신호를 주고받고 이게 더 활동적이라는 거죠. 그럼 더 활동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뇌를 많이 쓴다는 거죠. 이해됐죠? 당연히 우세한 방구가 우세하니까 왜 우세하겠어요? 그 뇌를 많이 쓰니까 우세하겠죠. 많이 쓴다는 건 뭐라고요? 더 많은 전기적인 신호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뭐보다? recessive one보다요. recessive는 열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등한 하나보다, 열등한 반구보다 더 전기적으로 활발하다라는 것처럼 이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또 뭘 나타내느냐? The individual somehow 개인은 어떻게든지 의존한답니다. 뭐에? That particular hemisphere more. 더 많이 그 특정한 반구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은요. Then on the other 반대편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말을 어렵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좌뇌와 우뇌가 있으면요 이 좌뇌와 우뇌를 똑같이 50% 쓰는 사람은 없다고요. 없다고. 좌뇌를 뭐 예를 들어서 한 80% 활성화시키고 우뇌를 한 20%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면 얘가 더 우세한 방구잖아요. 그렇죠? 얘는 열등한 방구고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좌뇌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겠죠. 더 지배적인 방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좌뇌에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There's evidence. 그 증거가 does not suggest. 암시하지는 않는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약간 시점이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좌뇌가 우세한 사람이라면 오른손으로 뭔가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증거가 뭘 암시하진 않냐면 a clear-cut left-right dominance in all cases. however 나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주제인데요. 그러나 얘를 제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증거가 뭘 암시하진 않느냐? 명백한 좌우 우세 성향을 명시하지는 않는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내가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오른손잡이라고 보통은. 반대로 내가 우뇌 우세 성향이라면 왼손잡이라는 거야. 일단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인데 이게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예시가 뒤에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not all이라고 해갖고 지금 부분부정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왼손잡이가 right brain dominant가 아니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왼손잡이는 어떻다? 우뇌가 우세하다고 했죠, 제가 아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왼손잡이가 다 우뇌가 우세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죠. 좌뇌야, 우뇌야. 그럼 좌뇌가 우세하면 어떻다? 오른손을 많이 쓰고 우뇌가 우세하면은 왼손을 많이 쓴다고.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말하면 뭐야? 왼손잡이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잖아. 모든 왼손잡이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왼손잡이는 원래 어때야 돼? 우뇌가 우세해야 된다고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지만 모든 왼손잡이가 우뇌가 우세한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 말인 뜻은 뭡니까? 왼손잡이여도 좌뇌가 우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About half of them. 그들 중 약 절반이랍니다. 즉 여기서의 그들은 왼손잡이가 말하는 거겠죠. 왼손잡이의 약 절반 정도는 뭘 가지고 있냐면 dominant left hemisphere를 가지고 있대요. 즉 우세한 좌방구를 가지고 있답니다. 원래 왼손잡이는 우뇌가 우세해야 돼. 근데 왼손잡이 전체 인구의 절반은 좌뇌가 우세하답니다. 그래서 그럼 예외인 거잖아. 예외. 그죠? Just as most right-handers do. 즉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그러한 것처럼.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그러하다는 건 뭐가 그러하다는 거야?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좌뇌가 우세한 것처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 좌뇌가 우세한 것처럼 이 왼손잡이 중 약 절반 정도는 좌뇌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Left-handers. 왼손잡이들은 account for 뭐뭐를 차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occupy 이런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자, 뭐를 차지하느냐? 약 1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초반에도 나왔죠.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90%가
오른손잡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잖아. 왜냐면 좌뇌가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좌뇌가 우세하다 얘기했으니까 90%가 오른손잡이라고. 그럼 반대로 10%가 왼손잡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이걸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하자면요. 그러면은 이 10%에서 5%랑 5%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왼손잡이 중 절반은 뭐라고요? 절반은 좌뇌 우세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나머지 5%가 우뇌가 우세한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어떻게 다양하다? In brain dominance. 뇌 우세 성향에서 다양한 것처럼 보인대요. 누구보다요? right-handers가 그러한 것보다. right-handers가 그러하다는 건 뭡니까? 얘네가 다양한 것보다예요. 다양한 것. 두는 very를 가리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해 볼게요. 이게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될까봐 설명드리는 건데요. 아까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 인구의 90%가 좌뇌가 우세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첫 페이지에 잠깐 다시 보면요. 35페이지에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90%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좌반구가 우세하다. 내용 보이시죠? 그렇죠? 90% 정도 사람들이 좌반구가 우세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오른손잡이가 그러니까 뭐 딱 90%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여기에 5%가 추가됐으니까 대충 뭐 이거 자세하게 막 계산하진 않을게요. 그냥 대충 90%라고 칠게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들은요 대부분 좌뇌가 우세합니다. 대부분. 됐어요? 대부분. 근데 왼손잡이는 어때요? 반반이잖아. 그치? 절반은 좌뇌 우세고 절반은 우뇌 우세라며요. 그쵸? 그러면은 두뇌 우세 성향에 있어서 얘네들은 거의 변화가 없죠. 대부분 좌뇌가 우세하니까. 근데 왼손잡이들은 어때요? 반반이죠. 그러면은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얘는 획일적이죠. 두뇌 우세 성향이 획일적이야. 얘는 어때요? 다양하죠. 이해돼요? 얘네는 여기도 우세하고 여기도 우세하고 얘네는 여기만 우세하니까. 됐어요? 대부분 여기만 우세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다양하잖아요. 이해돼서 뭔 말인지? 찬이 뭔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요. 요거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 두뇌 반구의 좌우 우세 성향에 대한 글인데요. 결국에는 어느 반구가 더 우세할까 뭐 이렇게 이제 제목도 써봤고요. 요약문을 좀 보자면 자 어떤 경우에는 우세 성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머지 한쪽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한 우세 반구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냥 이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뭐 왼손잡이니 오른손잡이니 하고 나오거든요. 결국은 다 어찌 보면은 부연 설명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에 해당하는 게 아까 36페이지에 위에 나와 있었죠. 뭡니까? 명백한 좌우 우세 성향을 시사하지 않는다 하고 나왔던 부분. 여기가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반드시 우리가 뭐 얘네는 이렇고 얘네는 이렇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여도 좌뇌가 우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뭔가 대명사 표현이라든가 아주 약간의 상식적인 측면이 좀 있어야만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이 정보 처리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페이지에. 그래서 내용은 이제 다 정리한 거예요. 제가 보통 오른손잡이는 좌뇌 우세 성향, 왼손잡이는 우뇌 우세 성향인데 왼손잡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3번 내용 보면 하지만 윗내용에서 봤듯이 왼손잡이 중 절반, 약 5% 정도는 좌뇌 우세 성향이라는 거야. 따라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두뇌 우세 성향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첫 문장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왼손잡이의 경우는 우뇌가 우세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약 절반 정도가 그렇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하다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13강의 3번이 아마 이번 올림포스 지문에서 거의 가장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연력학에 대한 내용이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따 끝나고 수업 끝나고
없어? 없어 뭐. 이거고 내일 동생 자요. 아니, 내일 안 해. 내일 비 와? 내일 비 와. 싫어해서. 난 진짜 지구 쌤이라서 지구가 쌤? 얼굴은 알지. 애들이랑 다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애들 오늘 쌤이랑 사진 찍으러 다 날리고 있어. 아 진짜?
넘어가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넘어가나 이렇게 너는요? 아, 네, 더 이상 말 못해. 너 현장에서 좋지? 응. 아 진짜 지금 너무 가고 싶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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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쌤. 언니가 왜 쌤? 재밌으면 뭐 흥미했어. 기억하지 마. 안 했냐? 네 신호를 할줄 몰랐어. 에이 너 싫어해. 누구야? 누군데? 기아 되게 이거 내일은 뭐 하냐? 너 소통하지 내일. 내일 소통할 거지. 근데 솔직히 기아는 할줄 아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발 진짜 그냥 나 진짜 내일 지금 쓰면 어떡해? 등이 몇 시간데? 아니 무슨 열정하고 술을 그걸 다 사서 다 좋다는 거. 네. 아니 그 밑에 지필. 아, 서술형 6개, 외부 지문 중 어법 출제 제외 번호. 근데 이 번호랑 이 순서랑 다르잖아요. 나는 저기 그 순서로 했으니까. 아니 이거를 근데 내가 번호를 모르는데. 좀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좀 이따가 내가 요걸 일단 나한테 보내주고. 왜? 진짜?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요. 이미 직보 시간까지 다 짜봤어요. 너무 하나 없나? 나처럼 생각 안 했어. 아니, 동가시. 여기 있거든요. 4월 28일 날 본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전날 수요일 날 3시 직보 하려고요. 수요일 날에 제가 수업이 수요일 날이 원래 제가 주역고 1학년 수업이 있는데 주역고 1학년이 수업을 못해요. 이날 다음날 시험이요. 그래서 수업이 없어요. 이날. 그래서 그냥 3시에 하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시험 끝나고 바로 와야 됩니다. 오답 못했어. 토요일 날 안 오잖아, 니네가. 네, 목요일 날 바로 오셔야 돼요. 와. 그날 시험 끝나잖아요. 네. 토요일 날 안 오잖아, 대신에. 시험 끝나고 한 1시쯤에 바로 왔어요. 내가 없을 텐데 1시면은 1시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원래는 오답노트 쓰는 시간은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근데 목요일 날에 제가 수업이 장성준도 오답노트가 있네. 잠깐만요. 중딩 하나랑 주역도 없고 그러면은 보자. 얘네가 아마 5시에 올 테니까 여러분은 앞뒤 시간에 오면 되겠죠? 한 3시? 3시쯤이면 될 것 같은데? 3시? 싫으면은 원래 시간에 맞춰서 오든가 규정대로 7시까지 오든 그건 더 싫을 거 아니야. 3시가 안 되면은 근데 이게 제가 빨리 와야 2시 반이에요. 2시 반. 2시 반? 아니 왜 말들이 없어? 2시 반 시점에 7시에 오는 거야. 7시에 서울게. 아무 말들이 없네. 7시. 아니 아무튼 말이 없으니까. 원래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규정인데 니네가 빨리 오고 싶어 하니까 3시가 됐든 2시 반이 됐든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뭐 2시 반 3시 얘기했는데 아무도 뭐 말이 없잖아. 다시 들어. 7시에 와 그러면 몰라. 아니야. 시간 2시만. 진작 얘기하든가 이씨. 응? 됐죠?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 토요일날 수업 없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업하고 목요일날은 어차피 쉬잖아요. 어린이날 이날 쉬고. 네. 이게 그 대부분 학교들이 일정이 6월 말에 시험을 보거든요. 6월 말에 기말고사를. 그래서 내신 대비가 요때 시작이에요. 5월 23일날 기말 대비가. 근데 니네가 이 전주에 끝나잖아요. 5월 첫 주 전주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근데 마지막에 시험 끝나는 학교들이 요때 끝나거든요. 5월 4일날 요때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2주밖에 없어요. 정규 수업을. 그렇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올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정규 수업 했다가 또 이거 내신 대비하면 이거는 사실 좀 낭비라서. 그래서 아마 이 2주 정도는 뭐 역시나 좀 특강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이 특강 수업은 좀 서술형을 좀 기준으로 할까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합반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다른 학교랑. 왜냐면은 이제 굳이 뭐 학교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2주간. 그리고 내신 대비는 아마 이어지겠죠. 내신 대비는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기말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꼬맹이들이 시험을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기말 때는 2학년 애들이 다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표는 당연히 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되도록이면 저는 고등부는 안 건들 겁니다. 중간고사랑 똑같이 그냥 원웨이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학기는 제가 계속 하게 될 테니까 뭐 네, 여러분은 기말 때 또 이 새끼랑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3강의 3번입니다. 좀 상식적인 얘기가 좀 많이 필요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옛날에 이 지문을요 제가 대화고 2학년 내신 대비할 때 했었는데 지문을 다 읽고 났는데 막판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온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설명하는데 되게 진땀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기 자습서에 다 정확하게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할 때요. 자, 일단 내용 봅시다. A drastic increase in the use of fossil fuels. 화석연료의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요.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래로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가 greatly increased the rate, 비율을 대단히 증가시켰답니다. 어떤 비율이냐?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죠. Humans were and still are adding to the entropy of the planet. The planet 그냥 지구 말하는 거예요. 행성이 아니라. 그러면 인간들이 were 나왔고 are 나왔으니까 were는 과거에, are는 현재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추가시키고 있대요. 어디에? 엔트로피를 추가시키고 있답니다. 이 행성에다가. In the form of pollutants. 그래서 오염의 형태로, 오염물의 형태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이래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답니다. 왜? 공장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석탄 태워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전소잖아요. 발전소. 그렇죠? 그러면 발전소에서 보통 발전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화력발전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력발전소에서 그 주된 연료로 쓰는 게 뭡니까? 석탄이죠. 석탄. 됐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얘기한 거예요. 화석연료의 대표가 뭐예요? 석탄이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짧게 쓴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냥 환경이 나빠졌다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됐어? 공장 많이 돌리면 매연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환경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말하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단순히 환경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비율이 올라갔답니다. 엔트로피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엔트로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엔트로피라는 게 연력학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제가 여기다가 간략하게 정보 처리 배경 지식으로 좀 써놨습니다. 자, 칠판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잡서를 좀 같이 보자면 엔트로피가 뭐냐면 연력학에서 무질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뭐예요? 못하다. 말하는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증가한다는 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거는 무질서도가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무질서도가 낮아진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질서도가 올라간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해 안 돼요?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돼요? 찬이 혹시 이해 안 돼요? 아니 뭔가 표정들이 이러고 있길래.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엔트로피 증가라는 결과를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오염이 더 많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화석연료 중 대표적 사례로 석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배경식에 써놨죠.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산업혁명 이래로 석탄이 많이 사용되죠. 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요.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아까 했던 얘기죠, 제가. 두 번째, 석탄을 태우면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석탄이라는 거는 고체의 형태예요. 그렇잖아. 고체의 형태니까 이 고체의 형태, 이 석탄의 형태일 때는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인 거예요. 됐어요? 질서 정연한 상태잖아. 고체일수록 질서가 있는 상태인데 기체일수록 질서가 없는 상태죠. 됐나요? 여기저기 떠다니니까. 됐어? 그러면은 기체일수록 엔트로피가 높은 거고 고체일수록 엔트로피가 낮다고 보면 돼요. 얘가 막 지가 막 지멋대로 움직이고 둥둥 떠다니나요? 아니잖아. 고체 상태니까 여기 제대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상태, 즉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고 있죠. 어떤 거예요? 굉장히 질서가 없는 상태라고 본다. 즉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석탄이 있잖아. 이 석탄 자체가 환경 오염을 시킬까? 이 고체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환경을 오염시킵니까? 이산화탄소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잖아. 이산화탄소가. 그렇잖아. 오존층을 뭐 파괴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체의 석탄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즉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요. 이해됐어요? 됐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첫 문장에서.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Because Earth is a closed system. 자, 지구가 폐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폐쇄된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우주 밖으로 뭔가를 방출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고요.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 물질은요, have always been present on the planet. 지구에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오염 물질이 생겼어, 이산화탄소가 생겼어.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냐? 아니라고요. 왜? 지구는 닫힌 개니까. 닫힌 개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The reason for negative impact. 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유래요. 뭐의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A pollutants on the environment. 오염물질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이유랍니다. 오염물질이 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왜 그러냐? 그거는 뭐냐? Not A, but B랍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랍니다. 즉, because they exist.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래요. 즉 오염물질이 존재해서 환경에 오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not because they have dispersed. 그들이 흩트려지기 때문이랍니다. 퍼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Throughout the world's ecosystem in a very disordered manner.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ord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order가 질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ordered는 질서 있는 건데 dis가 붙었으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됐어요? 즉 매우 무질서한 방식으로 세계의 생태계 여러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거라고. 이 오염물질 자체가, 이산화탄소 자체가 어떤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산화탄소 뭐 조금 마시면 죽나요?
아니잖아. 이산화탄소가 뭐 독성 물질이야? 뭐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 좀 마신다고 뭐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즉 얘 자체 때문에 환경 오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산화탄소 자체 때문에 환경 오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곳곳에 세계 생태계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됐어요? 뭐든지 과도하면은 안 좋은 법이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화학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소가 굉장히 과포화한 상태로 세계 도처에 여러 곳에 있다면은 그러면 산소도 분명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야. 여러 곳에 퍼져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은 거지 그 자체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요, 무질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무질서하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이 생긴다.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Carbon and sulfur. 자, 탄소와 화는요, have no impact.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환경에는. 뭐 할 때? 그들이 갇혀 있을 때요. 어떻게 갇혀 있을 때? In the highly ordered form of coal. 아주 질서 있는 석탄의 형태로요. 됐어? 아주 질서 있는 석탄의 형태, 즉 고체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체 형태일 때 얘가 뭐다? 얘가 환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 세계 곳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됐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요. 세계 어느 곳에라도 있죠. 지금 여기에도 이산화탄소는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도 어느 곳에나 도처에 있잖아. 그렇지? 이게 문제라고요. 이어서 갑니다. 결국에 엔트로피가 낮으면 환경에 오염을 끼치지 않고요. 엔트로피가 높으면 환경에 오염을 끼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약간 상식적인 측면을 말하자면요. 원래 엔트로피는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시스템에서 제가 또 연력학을 배웠잖아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지금 이 우리 지구라는 시스템에서는요.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 우주 바깥쪽도 그래요. 다 그러니까 무질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어떤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종이에다가 아니면 휴지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잉크가 이렇게 퍼지죠. 그렇죠? 이 퍼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무질서하게 막 지가 지멋대로 이렇게 퍼지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ey become pollutants. 그들은 오염물질이 된답니다. Only when, 오로지 뭐 할 때만? 그 석탄이 태워질 때만. 그래서 the combustion products, 그 연소된 물질이 are released, 방출될 때만 어디에? 대기 중에. 됐어? 결국에 아까 제가 말했던 기체 상태가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상태가 되어서 세계 도처에 이렇게 쫙 퍼져 있을 때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이때 바로 펄루턴츠가 되는 거라고요. 오염물질이 되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 고체 상태일 때는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필도 똑같아요. 지금 이 분필이 오염물질일까? 아닙니다. 분필을 쓰면서 분필가루가 막 날려. 이 분필가루가 세계 모든 곳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뭐야? 오염물질이죠. 됐나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n solar energy be used? 자, solar 에너지라는 게 갑자기 처음 등장했거든요. 자,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을까? To counterbalance increases in entropy. 자, 그러면 엔트로피의 증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counterbalance라고 했잖아요. 밸런스는 균형을 맞추다죠. 카운터는 말 그대로 역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게 카운터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뭐라고 할까? 평형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평형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근데 엔트로피는 어떻다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이야. 근데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가 요 지점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만큼을 깎아야 될 거예요. 이만큼을 깎아야 다시 평형 상태로 가겠죠. 이해돼요? 뭐 말인지?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은 이 엔트로피의 증가에 맞서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맞서서 균형을 맞추는. 됐어요? 증가가 된 만큼 맞서서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이게 카운터 밸런스거든.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뭐냐면요 상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상쇄시키다. 됐어? 그래서 상쇄시키다라는 단어가 제가 유의어에도 써놨는데요. offset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offset. 이게 상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엔트로피 증가에 대해서 상쇄시키기 위해 이 태양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엔트로피 증가냐?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s.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유발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은 기체 상태가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죠. 됐어요? 그럼 이 엔트로피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랍니까? Yes랍니다. 그렇답니다. 즉 태양 에너지로 엔트로피 증가분을 상쇄시킬 수 있대요. 그렇답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the rate of increase in entropy 엔트로피의 증가의 비율이 due to 뭐로 인해서 fossil fuels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로 인한 엔트로피의 증가 비율이 is less 더 적다면 뭐보다 the rate of decrease in entropy 엔트로피의 감소 비율보다 더 적다면 solar radiation으로군요. solar radiation이 태양 복사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the net entropy 최종 엔트로피는요. 지구의 최종 엔트로피가 will not increase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글만 읽어봐도 돼. 니네가 한번 읽어봐. 한 10초 줄 테니까 이 마지막 문장 읽어봐. 이해되나 안 돼? 화석연료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 비율이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유발된 엔트로피의 감소 비율보다 적은 한 지구의 최종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혹시? 됐어? 이해됐으면 성공. 재민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문 이러고 끝났어요. 사연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 마지막 문장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글이 너무 불친절하게 설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불친절하게 설명했냐면 아니 태양 복사 에너지랑 엔트로피의 감소랑 뭔 상관인지를 안 써놔서 그래요. 그게 없어서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그 증가된 분량만큼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평형점이야. 근데 화석연료로 인해서 엔트로피 증가분이 한 이만큼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상쇄하는 분량이 한 이만큼이라고 쳐볼게요.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그 화석연료 사용이야. 됐어? 이만큼 증가했어. 근데 상쇄분이 더 많아.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다? 최종적으로 엔트로피 양은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됐어? 엔트로피가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엔트로피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엔트로피는 꾸준히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거든요. 우상향 그래프.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요 정도만 되면 괜찮다 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됐어? 여기가 평형 상태야. 평형 상태. 평형 상태가 되면 좋은데 초과를 해버렸잖아. 화석연료를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뭐가 된다? 엔트로피가 깎일 수 있대요.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상쇄량이 많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쨌든 간 평형 상태가 된다. 즉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최종적인 엔트로피 양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됐어? 일단 이 얘기 한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배경식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래 제가 엄청나게 길게 써놨거든. 파란색으로. 여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 비율이 100이라고 쳐보자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엔트로피 감소 비율이 110이라고 쳐보자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를 안 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10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10이 아니야.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고요. 평형 상태가.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깎였다가 이만큼 깎였다가 어차피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배경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랑 엔트로피 감소랑 뭔 상관이냐?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구는 닫힌 개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2법칙에 의해서 2법칙이고 3법칙이고 이딴 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간 지속적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어요.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뭐라고요?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봐봐. 석탄이라는 건 사용 가능한 에너지예요. 이 엔트로피라는 그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는 몰라도 돼요.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요. 그냥 사용 불가능, 그러니까 석탄은 사용 가능한 어떤 자원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사실 사용 가능한 자원은 아니잖아요. 이미 기화돼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기체 상태가 된다는 거고, 기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자원이니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3번 내용을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엔트로피가 꾸준히 계속 증가해서 이 상쇄시키는 역할이 만약에 없다면요, 지구는 진작에 멸망했을 겁니다.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지구는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인 엔트로피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외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외부 에너지가 뭐냐면 태양복사 에너지예요. 됐어? 즉 태양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죠. 바닷물이 그래서 증발하게 되겠죠. 그럼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만들어요. 그럼 그 비로 인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또 하죠. 그렇죠? 비로 인해서래. 비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태양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식물들을 통해서 공급된 산소로 유기체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됐어? 이게 엔트로피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라는 말인 거예요. 됐어? 만약에 태양복사 에너지가 없으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안 됩니다. 바다의 물이 증발이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도 안 내리고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 식물은 뭐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 흡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되고 이산화탄소 계속 쌓여갖고 멸망 이렇게 될 거라고. 원래는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복사 에너지는 엔트로피를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한 상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증가분에 대한 상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말만으로도 니네가 이해를 못할까봐 제가 아래에다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 로운이, 우리 아들내미가 있어요. 자, 우리 아들내미를 혼자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엉망이 돼요. 얘가 막 난리칩니다. 이게 뭐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잖아. 난리가 되니까. 됐어요? 우리 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닫힌 개거든요. 우리 집이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외부의 에너지가 작용해야만 엔트로피가 상쇄됩니다. 맞아요? 그 외부의 에너지가 뭔데요? 엄마가 나서서 청소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다시 질서 있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얘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또 무질서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무질서해지려고 한다고요. 이 세상은요. 우리 집처럼요. 근데 계속 외부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죠. 계속 엄마가 나서갖고 청소하고 계속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됐어? 지금 지구도 그런 상태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야 그거.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요, 외부 에너지, 태양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그냥 여러분 막 자세하게까지는 안 알아도 돼요. 니네가 이제 이 내용적으로 이제 좀 궁금할까봐 제가 이걸 써놓은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증가로 인해서 지구는 오염물질이 계속 차 있는 상태이다. 근데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냥 이거예요. 됐어?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여러분이 뭐 연력학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그래 구조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화석연료가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기화가 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라는 겁니다. 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환경오염이라는 건 결국 뭐 때문에 생긴다? 세계 생태계 도처에 곳곳에 있을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세계 도처에 곳곳에 있으려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즉 무질서도가 증가한 상태여야만 가능하니까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생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약문으로 정리도 이제 해놨는데요. 더비교급 형태로도 제가 써놨거든요. 이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죠. 14강 1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끝내죠. 한 질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4강 1번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역시나 전체 내용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전체 내용은 안 어려운데 중간중간에 조금 이 플로우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처음에 보면 주제 1 뭐 이런 거 써있고 주제 1이라는 거는 뒤에 주제 2번이 있다는 거겠죠? 자, 내용 한번 같이 잘 이해해 봅시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The following elements, 다음 요소들, 즉 다음 요소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Proximity to the owner, 주인과의 근접성이에요. 그리고 attention getting behavior, 주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행동이랍니다. 이런 요소들은요, are by now, 지금쯤은 familiar to us,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랍니다. As characteristic of dogs, 개의 특성으로서. 됐어요? 이게 개의 특성이죠. 개의 특성이 뭡니까? 주인과의 근접성, 그리고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 됐어? 이게 뭐라고요? 개의 뭐 그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요. 그리고 go into their being such fine companions for humans. 자, go into being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go into being은요, 뭐뭐로 존재하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there는 의미상주어예요. into가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뭐가 나왔어? 동명사 being이 나온 거야. 그럼 be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앞에 소유격 there를 써준 겁니다. 해석할 때는 그냥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면 돼요. 그들이로 해석하는 거야. 그들의가 아니고요. 그들은. 됐어요? 그들이. 자, 그들이 그러한 좋은 동반자로 존재하게 해준답니다. For humans, 인간을 위해서. 자, 첫 문장 읽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 패러프레이징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개의 주인과 가깝게 지내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게 결국 뭐라고요? 인간의 좋은 동반자로 존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개를 왜 그 여러 반려동물이 종류가 많지만 반려동물의 사실 대표는 개잖아요. 멍멍이잖아. 그럼 멍멍이가 왜 인간의 가장 좋은 동반자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건가? 그 이유가 뭐다? 주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야. 됐어요? 그 얘기한 거야. And 그리고 they are also essential. 그것들이 필수적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요, the following elements, 즉 그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필수적이래요. 뭐에 있어서?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se life was at risk.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요. 됐어?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필수적인 특성이랍니다. 왜 그럴까? 그냥 대표적인 거 쉽게 생각해봐. 우리 그 맨인 그 왜 안내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맨인 안내견을 예시로 든다면요, 이 안내견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맨인은 생존에 있어서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뭡니까? 개가 가진 그런 특성이 없다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뭔가 주인을 생각하는 그런 주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게 없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생존에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개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갑니다. So, 그래서 are such dogs truly heroes? They are. 그러한 개들이 진정으로 그럼 영웅이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이다. 왜?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but did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을까? 개들은 알고 있겠느냐라는 거야. 뭐를요?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개들이 뭔가 주인을 구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해. 가끔 뉴스에서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를 봤을 때는 와 진짜 제가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개들은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개들 입장에서는 얘가 머릿속으로 우리 주인님이 위험하네, 내가 가서 구해줘야지, 나는 굉장히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개들이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됐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개들은 과연 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
There's no evidence. 증거가 없대요. 어떤 증거가? 그렇다는 증거가 없답니다. 없겠죠. 어떻게 알아요? 걔의 마음인데. 그리고 they don't know. 그들은 알지 못한대요. They are acting heroically. 여기 나와 있네, 분들도. 그들이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영웅적으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주인과의 친밀도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않을까요? 어찌됐든간 내가 지금 뭔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영웅적이구나라는 거를 그들이 알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Does certainly have the potential with training to be rescu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dogs라고 나왔네요. 개들은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potential, 잠재력을요. with training, 훈련을 한다면 to be rescuers니까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the untrained, 훈련되지 않은 개들조차도 may come to your aid, 너를 도우러 올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without knowing exactly what to do, 정확하게 뭘 해야 할지는 알지 못한 채로.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른대요. 뭘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간 당신을 도우러 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협의가 이 나와요. 협의가. 자, 다음 내용 볼게요.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은요 is due, 뭐 때문이냐? due to는 뭐뭐 때문인데 instead가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여기서 대신에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 오히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세요. 오히려 뭐 때문이냐? What they do know,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 것 때문이랍니다. 갑자기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전에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도우러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도우러. 훈련을 안 받은 개들도. 그러니까 훈련받은 개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훈련받은 개들은 인간을 잘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겠죠. 근데 훈련을 안 받은 개들도 인간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어쨌든간 본인이 이게 인간을 구하는 행위다 아니다 이런 거를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됐어? 그 얘기를 한 거야. 앞에서 모른다는 거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얘를 구하는 행동이냐 마냐 이걸 모른다고요. 됐어? 그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성공은 뭐냐면요, 인간을 구조하는 데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개들이 인간을 구조하는 데 성공하는 거는요 오히려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잘 알고 있냐? 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뒷내용이에요. 뒷내용.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무언가가 당신에게 발생하면요 which makes them anxious랍니다.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것, 무언가가 당신에게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뭔 내용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개들은 이렇게 써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개의 특성 잠깐만요. 그냥 개라고 써볼게요. 우리 멍멍이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주인과의 친밀함,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인간의 구조자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런 특성이 없으면 인간을 구조할 수 없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훈련받은 개냐, 훈련을 안 받은 개냐,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훈련받은 개는 당연히 어떻다? 인간을 구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개조차도 어떻다? 인간을 구조하려고 할 겁니다.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진 게 뭐냐면요. 그러면 개들이 인간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거는요, 어떤 잘 트레이닝 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때문이냐면요, 만약에 주인에게 뭔 일이 발생하면은 개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불안함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후회하겠죠. 됐어?
물론 그게 뭐 영적인 행동이니 뭐니 이런 건지는 몰라요. 그 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걸 모릅니다. 걔들은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그냥 단순히 뭡니까?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인간을 구출하려고 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걔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자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걔들은 어떻다? 또 이제 이어서 얘기하자면 걔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 즉 뭐냐면 인간 구조 행위라고 할게요. 제가 인간 구조 행위가 영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은요.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을 구조하냐? 왜? 얘네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본능적으로 구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주인을 구조한다는 거예요. 됐어? 뭔가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영적으로 보이겠지? 나의 영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인간을 구조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서 본능적으로 하면 뭡니까?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이 본능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주인을 구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이 구조를 하는데 성공을 하느냐? 왜 구조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주인을 어떻게 구조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나오죠.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하게 된다는 거야. 개들이 불안하게 돼요. 애들은 불안하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조하는 거라고. 됐어요? 뭔 말인지 됐어요? 왜 불안감을 가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어요? 인간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친한 대상이 뭔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뭔가 막 불구덩이 같은 데 막 빠져있고 막 이래.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보면은 If they express that anxiety. 자, 이 문장이 사실 가장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문장인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해석해 볼게. 만약에 개들이 그러한 불안감을 표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That attracts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주의 집중시키는 방식으로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people with an understanding of emergencies. 긴급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의 집중하는 방식으로요. 어디에다가 주의를 집중시켜? To the scene. 그 장면으로요. 또는 allows you to get a hold in the eyes. 자, 얼음 구멍에서 빠져나오게끔 너가 얼음 구멍에서 빠져나오게끔 허용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표현한다면 it is great.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뭔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얼음 구멍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그냥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기 상황.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걔들이 불안함을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불안함.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소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자,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이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뭐에 좋다? 인간의 생존에 좋다. 다시 쓸게요.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It is great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잖아. 좋은 일이다가 뭐라고요?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표현하는 게, 이 불안감을 표현하는 게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불안감을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자, 여기다 쓸게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그런 이제 이 위기 상황을 모면시켜줄 사람을 그 위기 상황 장면에다가 주의를 끌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막 뭐 이렇게 막 불구덩이 같은데 이렇게 막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위기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야. 멍멍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이제 지나가는 사람 행인이 있어요. 행이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걔가 막 짖어. 왈왈왈 막 짖어. 그럼 얘가 지나가다가 이쪽을 보겠죠. 왜 무슨 일이지? 걔가 있는 쪽으로 가봤어. 그랬더니 걔가 이쪽을 보면서 막 짖고 있어. 그러면 지금 걔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이 장면을 볼 수 있게끔 주인 집중시킨 거죠. 이해돼요? 됐어? 주인을 집중시켰어.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이 주인을 불구덩이에서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됐어요? 그거를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던 행위는 결국에 주인을 꺼내게 되겠죠.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걔는 주인이 이런 상황이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꺼내져 나오면 불안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됐어요? 또는 위기 상황에서 너가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면요. 됐어? 똑같은 말이죠. 얘한테 주인만 집중시키면 안 되잖아. 그럼 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가 최종적으로 불안감이 해소될 거야. 됐어? 그렇게 되는 게 결국에 뭐가 된다? 인간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해됐나요? 완전 이해됐죠, 내용?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이 볼 때 혹시라도 이해 안 될까봐 제가 좀 자세하게 여기 아래다가 페어프레이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더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글의 소재 또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걔가 인간의 좋은 동반자와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요약본을 한번 같이 볼게요. 걔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걔들은 불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안한 어떤 그런 일이 주인에게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불안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한 줄 요약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들 하셨고 아까 말했다시피 남은 그 두 지문은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서연이 그거 혹시 그거 저한테 보냈나요? 사진? 그거랑 그러면은 아까 그 추가 두 지문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찍어서 그냥 보내주세요. 차라리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되니까 찍어서 지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네네.